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고비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요. 앞서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 이게 범죄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저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또다시 아마 이제 중형을 구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먼저 법률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이 위증교사 사건은 본범이 있죠. 위증한 분이 이제 위증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 같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형량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양형 기준상 이게 5년 이하의 법정형은 돼 있는데 저희가 보통 5년 이하의 법정형에다가 법률상 감경 가중 요소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고할 형량을 정하는 절차로 진행되거든요. 또 5년 이하의 형량에서 보통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이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3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재판은 2018년도 도지사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에 또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공직선거 재판에 영향을 미친 거라서 임기를 늘린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년 6월 이상의 아마 구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재판부가 검찰이 그 정도 형량은 구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어제 한 방송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공소장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또 진실은 법원에서 잘 밝혀질 거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런 건 어떤 의미라고 뭐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그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검찰의 오늘 구형은 의미가 없다. 검찰 자체가 공소장을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뭔가 공정하게 공소장을 쓰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판부의 선고,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형이 뭐 2년 6개월 이상이든 3년이 나오든 그거는 이제 검찰의 감정적이고 정치적으로 구형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건 공소장에 결국 위증교사라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김모 씨에게 뭔가 압박감을 주고 뭔가 허위의 사실을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장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졌죠.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다음에 김윤석 씨가 결국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변론 요소를 참 잘 썼네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아니 압박을 느끼는 사람이 변론 요소에 대해 칭찬을 합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쏙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부에 소명을 하면 결국엔 검찰의 구형과 다르게 결국엔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판단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윤기찬 변호사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그 유창호 전담 판사였죠. 그 입증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명이 됐다라고 보는 거는 어차피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은 재판을 구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 부분 한번 가려봐라라는 것이지 이게 유죄다라고 보는 것들은 좀 과한 해석이죠. 근데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해도 위증죄가 될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자꾸 돕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배경까지 설명해 가면서 어떤 그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진실이 이거다. 이 진실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해도 위증이 되는 거예요. 기억에 반하는 짓을 하게 되면 위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본범인 김진석 씨가 나는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다는 거는 나는 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자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현재 이 사법부의 시스템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청탁을 받은 사람 무혐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도 위증을 교사가 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요. 일단 재판부의 선고가 중요하다 그래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얘기니까 좀 더
구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요, 모레 이 일입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했던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의 최근 10년간 본인과 가족의 출입국 기록, 판사 시절의 담당 사건, 부인입니다. 담당 사건 목록 전체, 또 휴가 어떻게 갔는지, 연차 어떻게 썼는지 이 자료를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관계 없는 것 이거 대달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탄핵 발의를 하고 그 탄핵 발의가 안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해당 안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그럼 안건과 상관이 있는 거여야 되는 거고. 네네. 예를 들면 그 안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예. 이거고 뭐 대변 사건 그것도 있어요. 여기에 관련 없는 것들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굳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검사가 뭐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대응하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방위적인 별건을 통한 망신 주기 뭐 이런 취지의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자료가 제출될지 모르겠지만 좀 부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 중에 있잖아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사건과 관련돼서 청문회를 국회에서 한다? 글쎄요. 재판을 미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방위적인 조사는 탈탈 털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맹탕 국회가 또 될 것 같은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맹탕 국회까지 모르겠고요. 예. 맹탕 청문회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검사가 탄핵이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네. 국회에서 뭐가 잘못이 있다면 탄핵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전에 청문회를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검사 탄핵이 온당하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시점상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 변호사님도 이걸 굳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어떤 탄핵 청문회를 연다는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는 어떤 수사에 있어서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비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재판의 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검사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 탄핵 청문회를 여는 것들이 시점상으로 맞지 않는가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이게 얼마나 부적절하냐면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수사할 당시에 회유 압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게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판할 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회유 압박에 해당한다면 예. 형수법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게 돼요. 예. 근데 이 진술들을 대부분 또 증거로 인정을 했거든요, 법원이. 그렇다면 일단 법원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34명씩이나 부른다는 거예요. 네네. 거기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대질시키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 앞서서 국회에서 이걸 하겠다? 그럼 공소장 일본주의에도 바라는 거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그래서 소 대변인 말씀처럼 이거는 정말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예. 이미 그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예. 모든 면에서 정말 부적절한 국회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지금- 너무 부적절하다고 보기로는 아니고요. 제가 부적절하다는 게 이분들이 뭐 대단히 검사로서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수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정치 검사의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탄핵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상은 아니다. 시점상 적절치 그런 않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점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까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민주당에서 적절치 않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그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검찰 자체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과 상식을 내버리고 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권력의 수하로서 야당 대표와 정치권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 권한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게 남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탄핵을 통해서 예. 당신들 그런 식으로 검사의 직위, 기소권을 정치를 위해서 당신들이 이득을 했으면 안 돼. 라는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는 같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하나 시점의 문제가 지금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쌓아놨다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같은 민주당 입장에서 왜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시점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달 16일에 치러지는 이 재보궐선거에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습입니다. 유세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만족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의 힘이 될 겁니다. 우리는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할 겁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챙기고 뛸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아닌 야당을 찍어줘야 정부 여당이 정신을 차립니다. 작은 선거이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도 금정 구민들도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겠죠. 자, 작은 선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이 4월 총선 이후에 이제 또다시 맞붙게 된 이런 양상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기도 한데 여당 강세 지역이라고 분류는 됩니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여기 정도는 꼭 사수해야 어느 정도 본전이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당내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다만 이 사수를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네. 그 책임을 한동훈 지도 체제에 돌리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거 선거 전략상으로 적절치 않아요. 왜요? 지금 그렇게 되면 한동훈 체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선거에 부정적인 투표장으로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예. 한동훈 지도 체제의 책임만 그 권한하에서 치르는 선거는 맞지만 네네. 책임을 온전히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분위기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단결해서 선거를 치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섣불리 선거 이후에 어떤 체제에 대한 그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강화군수 같은 경우에는 안상수 의원이 그러니까요. 출마를 해 있는 상태인데 예. 아마 지역 정서적으로 보면 그것이 큰 변수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금정구청장의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셔서 선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 그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이슈 제기는 전 적절했다고 보는 것이 예. 지금 산업은행 이전 관련돼서는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전 신청과 지정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이 돼요. 예. 왜냐하면 본점 소재지는 서울시로 한다는 한국산업은행법이 이미 이제 발의가 돼 있는데 예. 이걸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선 구조가 명확한 이슈 제기를 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의 단일화 부분이 하나 있죠. 그렇겠네요. 그 안상수 후보가 그 경선에 나오지 않고 그냥 무소속으로 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안상수 후보는 그 입장이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1심 선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 받고 1심 기소된 상태에서 후보자의 자격 문제에 대한 당헌당규 해석상의 서로 간의 차이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안상수 후보가 본인 불공정한 경선 절차를 당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요, 호남 공략에 나선 이 조국 혁신당에 맞서서 텃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최대의 과제일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호남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지금 이번에 재보궐을 보면은 전남은 영광과 곡성이죠.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이기도 하고 여기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예. 조국 혁신당이 아예 그냥 영광에 상주를 하면서 영광은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 이게 조금은 호남에서 예상치 않던 그런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힘겨루기가 돼버렸다. 그러니까요. 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큰 부담이 됐고 네. 예를 들어서 부산금정이나 강화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기면 좋은 곳이고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네. 다만 영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나름대로 쭉 이렇게 연희까지 와가는 이 과정, 그다음에 향후의 대선에서의 호남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 별 어떤 작은 선거라고 보기에는 의미하는 바가 좀 크죠. 그렇군요. 그래서 영광 부분은 지금 이 당 지도부에서도 예. 총력전으로 네네. 계속해서 많은 의원들이 내려가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이 만에 하나 네네. 영광에 자리를 내준다고 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예. 영광을 기점으로 한 조국 혁신당의 어떤 약진이 우리 민주당에는 굉장히 조금 좀 안에서 같은 진보지만 그렇죠. 좀 안 좋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끊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당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예. 영광이 녹록지는 않다. 아, 녹록지 않은 네, 녹록지 상황입니까? 않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단은 좀 선거를 끝까지 좀 지켜보고 예. 민주당의 어떤 대응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요. 강득구에 직접 주선을 해서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행사가 개최가 돼서 지금 논란입니다. 여야 입장을 한번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국회 안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대관을 해주고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겠다. 이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전체 민주당의 활동인 것처럼 또 민주당 입장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당에서는 일단 강득구 의원의 국회 내에서 밤헌법적 행사 개최 판을 깔아줬다. 그래서 이제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이 시민단체 행사가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를 이제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시민단체가 이제 촛불행동이라는 단체잖아요. 예. 이 시민단체가 2022년도 그러니까 윤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이후에 8월부터 계속 이 탄핵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회라는 것은 헌정 기관 중에 하나인데, 헌법 기관 중에 하나인데, 예. 헌정 절차를 중단되는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촛불 행동을 국회 내에 대관을 해줬다. 아. 그리고 본인이 모르고 대관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본인이 뭐 준비위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강득구 의원이 예. 탄핵을 반드시 일어나겠다는 이런 또 취지의 주장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글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예. 탄핵은 굉장히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고 헌정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걸로 탄핵을 이뤄내는 이런 그 대상이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회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강득구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아하. 그러면 민주당 자체 내에서 탄핵을 빌드업하고 있다라는 국내 힘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죠. 예.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뭐 힘이 실리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여야를 막론하고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아, 그건 맞죠. 물론 이제 당론을 예. 통해서 움직이긴 하나 예. 뭐 강득구 의원이 개인적으로 토론회장을 빌려주는 거를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네네. 그거를 뭐 빌려주지 마라 하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허락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윤덕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것도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과는 입장이 다르다. 아.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강득구 의원께서 개별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 괜한 오해가 없도록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각 개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예전에 보면은 국민의힘도 5.18 관련해서 5.18  겸해하는 단체에 국회에 대관을 해주고 그런 토론회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과 각 개인 의원 간의 의견 차이일 뿐 이거를 당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그러니까 의원의 개별 행동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왜 당의 사무총장이 얼굴인데 공식적으로 발언했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부적절한 대관 행위에 대해서 예. 또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요. 그 당시 김슬래 최고위원도 징계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 저게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하면 그 부적절한 거에 대한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건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사실 뭐 방조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대관을 예. 해서 징계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부적절한 발언해서 징계를 하신 거고. 좀 부적절한 발언. 발언이란 또 강득구 부적절하다는 의원이 얘기죠. 저기에 가서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뤄내겠다고 판단이 된 본인이 거예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득구 의원이 저 행사에 나서서 주선만 한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아니, 그러니까 탄핵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한 얘기했어요. 대로 강득구 의원이 그런 집회를 자주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당시 저 시민단체와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한 것이고 예. 뭐 탄핵에 탄핵의 발언이 징계에 준할 만큼의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탄핵 그 준비위원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아니 언론에 근데 나오고 많은 있잖아요. 국민들이요 저 탄핵에 대해서 많이 동조하고 있어요. 사실 그럼 본인이 사과하지 않는 한 저 부분은 당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적 시각과는 크게 동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탄핵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 그거는 개인적 아니라는 얘기가 판단. 왔어서 꼭 개별적인 행동이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개별 행동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민단체 등이 뭐 탄핵을 주장할 수 있죠. 예. 그런데 헌법기관이라고 자칭 말씀하시는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뭐 소위 좀 속된 말이지만 판을 깔아주고 거기서 본인도 동조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당에서 제지를 해야죠. 아니 근데 솔직히 저도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예. 좀 점잖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네. 국민의 지지도를 거의 뭐 80% 이상 그러니까 20% 지지도밖에 국정지도가 안 되는 대통령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지 마시죠. 아니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탄핵이란 말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국민들 눈높이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알겠습니다. 측면에서는 예. 징계 사유는 조금 과다하다. 아니 지지율이 낮은 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아니 뭐 거의 뭐 그렇다고 잠깐만요. 볼 수 예, 있죠.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면 무슨 말씀인지 탄핵을 할 수 있는 알겠는데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직무를 알겠는데 그만하라는 소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시청자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이제 여당에서는 강 의원이 사과 않고 버티는 배경에 이 대표의 의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11월 이 대표 선거를 앞두고 야 이게 지금 시선을 좀 분산시키고 굳이 탄핵 이슈화를 막지 않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그 방탄용으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은 저는 뭐 하위 목적인 것 같고 더 하위 실제는 목적이고. 조기 대선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탄핵을 갖다가 뭐 일부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고 시민단체가 얘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절하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전반적인 부분 개혁령을 얘기하거나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네네. 민주당은 실제 탄핵을 하고 싶어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예. 그 이유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기 전까지 뭔가 대선 국면으로 끌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